최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운동 중 발생하는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체 기관 중에서도 무릎은 신체의 체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부위로 스포츠 활동 중 관절을 과하게 움직이거나 좋지 않은 자세에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는 경우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무릎 부상으로 반월상 연골 손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릎의 위아래 뼈 사이, 위쪽으로 대퇴골과 아래쪽의 경골 관절면 사이에 위치하는 내측 외축의 구조물로 모양이 반달 모양과 비슷하고 정확히는 초승달 모양과 비슷하여 반월상 연골이라 합니다. 체중의 분산 기능, 외력의 분산 기능을 하여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의 안정성 및 윤활 기능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인다고 급하게 뛰거나 버스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무릎 뒤가 아프고 종아리가 당겨 주저앉아 못 걸은 경험이 있다면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뒤쪽 반월상 연골 손상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그 이유는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외상성 파열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축구나 농구 중에 스포츠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 중에는 계단이나 빗길, 눈길에 미끄러지며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행성 파열의 경우에는 선행되는 외상 없이도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인데 무릎이 아프고 제대로 걷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환자를 보면 연골판 기형이 많습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의 가장 큰 우려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일시적이라고 판단, 이를 방치하면 결국 연골 손상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뒤틀립이나 과굴곡에 의한 외상성 파열은 급성 통증 및 부종을 보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파열은 특별한 외상 없이 만성적인 관절 부종 및 통증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시 불안정한 파열이 관절 중에 끼이게 되면 덜컹거림, 휘청거림, 안굽혀짐의 잠김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에 대해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무릎 구조물 중 어느 하나가 이상이 발생했다고 신호를 주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적합한 치료 방향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 없이 치료 방향이 잘못되면 손상 범위가 커질 수 있고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돼 증상이 악화해 더 큰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세밀한 신체 검사로 무릎에 물이 찼는지, 대퇴사두근이 위축되었는지,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관절면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의학적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여러 각도에서 찍게 되고 필요한 경우 MRI도 촬영하게 됩니다.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을 치료하기 전 고려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파열의 정도, 경미한 파열인지 심한 파열인지 파악합니다. 둘째, 파열된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셋째, 파열된 부위 이외에 또 다른 곳에 증상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넷째, 파열된 부위의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합니다. 다섯째, 언제부터 통증이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무릎 관절 질환 치료 경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는 파열의 안정성 여부, 퇴행성 파열의 경우에는 증상의 정도입니다. 확진된 외상성 파열의 경우 주로 관절경을 통한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외상성 파열의 경우라도 파열의 크기가 작거나 안정된 파열의 경우는 4에서 6주간의 깁스 고정 혹은 보조기 착용을 통한 보존적 치료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파열의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주사 치료 및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된 경우 관절경을 통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퇴행성 손상이거나 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찢어진 크기가 작다면 약물 및 주사 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호전이 어렵거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인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증상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며 신체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이고 보존적 치료에 호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하여 진행하며 절제술과 봉합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제술은 관절 역학에 영향을 적게 주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봉합술은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 2차적인 변성이나 변형이 적은 파열에서 진행하게 되며 주로 외상성 파열에서 진행됩니다. 연골판 파열이 오래되어 남은 연골판이 거의 없는 경우는 연골판 이식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무릎 관절 운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하체의 근력을 강화해 무릎 기능을 회복하는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무릎 관절에 압박이 가해지는 동작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무릎 통증이 지속하거나 무릎 관절에 걸리는 느낌, 힘이 빠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정확하게 검사 및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 4주에서 6주간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벅지 강화 운동을 통하여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 힘줄 등을 강화하여 무릎을 관절 외부에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포츠 및 등산 등의 운동은 재활 운동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이 재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바닥에 앉는 자세, 무릎 꿇기, 쪼그리기, 양반 다리 등은 무릎에 과도하게 힘이 작용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은 충격 없이도 발생하나요? Yes, 맞습니다. 퇴행성 파열의 경우에는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예전에 다치신 적이 있다든지 무릎을 많이 쓰신 경우에 연골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젊은 환자일수록 수술적 치료를 할 확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젊은 환자일수록 외상성 파열인 경우가 많고 고에너지 손상, 즉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수술적 치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단독 연골 파열인 경우보다 동반 손상인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운동 전이나 야외 활동 전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 평소 뭉쳐있던 신체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운동 후에도 정리 운동을 실시해 근육의 피로도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 및 준비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호구가 필요한 운동인 경우 귀찮더라도 꼭 보호구를 착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 부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다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부상이 있으시다면 바로 운동을 중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간혹은 손상 후 너무 늦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안타깝게도 2차적인 관절 손상으로 처음과 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릎에 이상이 있으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일상생활 중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나 쪼그려 앉거나 몸을 돌릴 때 주로 통증이 있다면 스스로 반월상 연골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진행되면
체중 부담이 있는 그대로 무릎 관절에 실리게 되면서 연골이 점점 손상돼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